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광주 지역은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전남에서는 어촌 마을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2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광주시 서구의 한 중학교. 학교 관계자가 교내 출입을 통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겁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첫날부터 학생들 감염이 잇따르자 조치에 나선 겁니다. 학교에서는 하루 만에 학생 6명이 확진된 뒤 학원과 가족을 통해 다른 초중고교 학생으로 번졌습니다. 전수검사를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전부 원격 수업으로 일단 전환을 합니다. 그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대면 수업을 언제 재개할지에 대한 결정을 역학조사 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역 포자작업장과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고흥 금산면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닷새 동안 관련 확진자가 70명을 넘었는데 심층 역학조사 결과 경기 부천의 확진자가 지역 장례식장을 방문하면서 코로나19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인근 도양읍에도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인근 마을까지 검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포자 작업장에 작업 인부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그쪽에 전파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쪽에 유증상자라든가 감염 우려가 있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대면 접촉이 늘면서 확산세가 이어질 수 있다며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네, 이렇게 고흥의 집단 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고령층의 돌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백신 접종 시기가 빨랐던 만큼 추가 백신 접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고령층의 돌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고흥의 한 노인 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만 현재까지 70명을 넘어섰고 대부분 지난 5월과 6월 사이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이들입니다. 방역당국은 인접마을까지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외부 출입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발열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려스러운 건 최근 전남의 돌파 감염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2주 동안 발생한 전남 확진자 186명의 65%인 121명이 백신 접종 완료자입니다. 전남 지역 전체 돌파 감염 사례의 3분의 1을 넘는 수치입니다. 방역당국은 사회활동 증가와 계절적 요인, 백신 면역 효과 저하 등으로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돌파 감염이 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접종 완료자 5만 2천여 명의 95%가량이 백신을 맞은 지 5개월이 지난 만큼 추가 접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라남도는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추가 접종을 기존 계획보다 4주 앞당겨 진행할 방침입니다. 고위험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이런 종사자라든지 이용자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저희가 추가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 확진자의 경우 사망 위험성이 높은 만큼 추가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전 예약에 적극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최근 충남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전남의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오는 7일까지 도내 모든 오리농장과 전통시장 거래농장을 일제 검사하고 가금 사육 농가의 방사 사육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또 농장 간의 방역거리 확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도내 오리농장 108개 농가 183만 5천 마리에 대해 휴지 기재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전남의 유일한 도립 수목원을 중심으로 국립 난대 수목원이 만들어질 거란 소식 들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가운데 산림청과 완도군이 본격적으로 수목원 조성에 나서기로 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발길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광산 기자입니다. 섬이지만 해발 645m나 되는 산 아래 골짜기를 따라 자리 잡은 수목원에 평일인데도 찾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 덕도 있겠지만
최근 정부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문의와 발길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좋아서 이번에 딸하고 한번 와봤어요. 그리고 공립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더 설레고 더 기대가 되네요. 전라남도 도립이었던 수목원이 국립으로 그 격이 높아지게 된 것은 우리나라 자생 난대림의 92%가 전남에 특별히 완도의 35%가 있다는 독보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지난달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마친 산림청은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872억 원을 들여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도유림 400여 헥타에 다양한 희귀 동식물과 생태 자원이 함께하는 리빙 뮤지엄, 살아있는 숲 박물관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기후위기, 생물 다양성 소멸 시대여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 산림자원 어떤 보존을 위해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이 가장 시급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존 보건지구와 연구시험지구, 전시 관람지구 등 5개 권역에 교육원과 산악 순환열차 등도 갖춰 연간 85만 명 방문해 일자리 18,000개, 1조 2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와 예산 확보, 도유지와 국유지 막교환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있지만 정부 지원 완도 해양치유산업과도 연계되면 한국형 뉴딜 사업 성공 사례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광상입니다. 광주시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 모두에게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일상회복 지원금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치구가 예산을 분담하고 지방채까지 마련해야 해서 무리하게 추진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시기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선아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내년 1월 지급을 목표로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일상회복 지원금을 추진합니다. 필요한 예산은 1,480억 원 규모. 광주시는 올해 지방세 초과 세입에서 200억 원을 충당하고 10%인 148억 원은 5개 자치구에 분담시키는 한편 750억 원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소액이지만 지급을 해주면 그게 큰 금액이 되고 그게 지역 경제를 돌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상황이 열악한 자치구에 예산을 분담하고 광주시 부채 규모가 전체 예산의 16%가 넘는 1조 2천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건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덜쩍 또 2호선도 비용이 또 증액이 되고 또 향후에도 여러 가지 비용 증가될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철저하게 따져서 결정해야 될 문제다. 지난달에는 광주시가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첫 양산차인 캐스퍼에 대한 취득세 전액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가 시의회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시의회와 예산 규모와 조례 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없이 발표부터 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잇따른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선심성 깜짝 이벤트 같은 건데 실상 이게 진짜 시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절박한 예산인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와 구의의 동의를 얻어 일상회복 지원금 등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19년 10월 이후 최고치인 3.5%를 기록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광주시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8.62, 전남은 109.8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5% 올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5%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9년 10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 가격 등이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고흥군이 고흥한우 품질 고급화와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축산 종합 인프라시설 구축에 나섭니다. 이번에 착공식을 가진 축산 인프라시설은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과 조사료 TMR 가공 공장, 그리고 군 거점 소독시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문을 닫았던 화순군의 작은 영화관 화순시네마가 주식회사 댕스코와 위스탁 운영 업무 협약을 맺고 이달 말 재개관합니다.
2개 상영관, 124석 규모의 화순시네마는 대도시권 상업영화관과 동시에 최신 영화를 개봉하지만 60% 더 싼 값에 관람할 수 있습니다. 맛의 도시 목포시가 1인 한상 차림인 맛깔스러운 나 혼자 남도밥상 품평회를 개최했습니다. 참가 업소들은 직접 개발한 1인 한상 차림을 메뉴에 포함해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광주은행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객들을 위한 환테크 외화 정기예금을 출시했습니다. 광주은행의 이번 외화 정기예금은 미국 달러 1,000달러 이상의 금액을 3개월부터 12개월 이내로 예치할 수 있고 원화를 외화로 전액 환전에 신규할 경우 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위해 9천억 원 이상의 공사비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실시 설계를 마무리한 결과 안전시설 설치와 일부 구간의 지하화에 따라 정부가 승인한 사업비보다 9,300억 원이 더 필요한 3조 1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기획재정부와 공사비 증액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또 사업비 증액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 절차가 불가피하다면서 재조사 절차 면제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조선대학교 병원이 차세대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인 큐어를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큐어는 의료 영상과 진료 기록, 병원 경영 등 의료 서비스와 병원 운영을 통합한 차세대 의료 전산망 체계입니다. 조대병원은 큐어를 통해 수집된 의료 정보를 인공지능과 결합해 환자에게 맞춤형 정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광주시와 롯데마트가 광주 월드컵 경기장 야외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골자로 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에는 내년 말까지 35억 원이 투입된 2.5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들어섭니다. 이 같은 규모의 태양광 설비는 광주시 내 900여 가구가 에너지 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용량으로 소나무 약 56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안개가 말썽입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짙게 끼었는데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들은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매우 짧아져 있습니다. 현재 가시거리 구례 130, 보성이 200m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짙을 것으로 보여서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정보 미리 확인하시고요.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낮 동안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 높아 선선하겠는데요. 다만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최저 기온 광주가 6.9도, 나주와 보성, 영암 등 일부 내륙 지역은 5도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나오실 때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담양 4도, 화순 2도로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19도, 광양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목포와 무안 17도, 강진 19도, 완도 18도로 선선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도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서해안 지역에는 비가 조금 오겠고요. 주말 동안에 다시 비 예보 나와 있는데요. 월요일 오전에 비가 그치고 난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